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지금이 8월, 이제 무더위가 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9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 안 풀었다라고 한다면 음소거를 해놓은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좀 보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풀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발 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라고요? 70.9%? 다른 모평이나 그 모의고사에 비해서 오답률 1위 문제치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몇 점짜리 문제였냐면 2점짜리 문항이었어요. 보통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최고 오답률이라고 한다면 3점짜리 문항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점짜리였다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점짜리였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선택지의 그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답이 선택지가 되게 쉽죠. 되게 뻔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자연 보호하자. 자연 파괴하지 말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70.9%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게. 10명 중에 7명 틀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점짜리란 얘기는 제 생각에는 출제위원들이 한 60%나 한 50% 정도를 약간 예상하고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10%가 더 틀렸다란 얘기는 뭔가 출제위원들이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었다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문 읽어보고 나서 뭐 느끼신 바 없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체로 수능글들이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인 구도 아니면 이항대립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인간 대 자연. 그죠? 인간 대 자연. 인간이 못났고 자연이 옳다. 되게 뻔한 상식이잖아. 근데 이 글은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가요. 인간하고 자연 사이에 인간의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개입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이 글에서 다뤄지는 게 유전공학, 단일 경작, 뭐 이런 것들 있죠. 클로닝, 복제. 근데 이 복제라든지 분명히 이게 인간 쪽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 따르면 그게 오히려 자연의 어떤 종다양성을 더 지키자라는 어떤 깨달음, 그런 노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뤄진단 말이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좋은 면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좀 상반된 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글 주제는 자연을 지키자잖아. 자연을 지키자. 다시 말하면 중간에 유전공학, 복제, 단일 경작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쪽으로 쏠렸던 친구들이 오답률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을 제대로 잘 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글을 완전히 제압을 하면서 읽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좋고 뭐가 싫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라는 거를 알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개념 나오면 그 개념은 뭐 내 평상시 나의 어떤 생각, 내 어떤 관점에 의해서 좋다 싫다가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가장 못난 독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길게 썰을 푼 이유는요. 아니 이거 해석은 소위 말하는 해설은 유튜브나 아니면 EBS나 뭐 각종
사설 어떤 업체에서 다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거 갖다가 해석을 제가 더 끼깔나게 잘할 능력도 없겠지만 끼깔나게 잘한다 칩시다. 끼깔나게 잘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이미 끝났어. 승패가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썰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의 이번 영상의 핵심은 제가 이 앞에 썰 푼 거, 이 5분 동안에 썰 푼 거가 핵심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건너뛰셔도 돼요. 자,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놓칠 만한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followed란 단어가 이제 과거 분사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선후 관계를 따질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이잖아요. 얘 다음에 복제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얘 이 클로닝에 의해서 팔로우 되는 유전공학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클로닝 왜 하는 거죠? 많은 동일한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을 갖다가 디스트리뷰트, 그죠? 퍼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끔은 무엇이라고 바라봐지냐면 위협. 무엇에 대한 위협? 영어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be seen as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 되고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 됩니다. 바로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서 바라봐진다. 자, 근데 보세요. 바로 역점 나왔어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악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그죠? 인간들은 대체 왔다. replace한 동사만 나왔다 하면 뒤에 with 찾으셔야죠. replace A with B. 아니, 다양한 어떤 자연의 서식지들을 인공적인 어떤 모노컬처 이런 걸로 수천 년 동안 대체해 왔다.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들 어디에서의 그 선진국들 이미 대체되었다. 어떤 종류의 인공적인 환경, 뭐에 기반한 이 부분이 얘를 이제 꾸며주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또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아까 동일한 물질, 동일한 동물, 동일한 식물을 찍어내는 거, 그죠? 품종 계량 해가지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여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이오디버시티에 대한 진짜 위협은 확실히 어떤 요구이다. 투부정사가 지금 리드에 걸려있고 convert 나오면 항상 뭐 찾아야 된다? into. replace 나오면 with 찾고 convert 나오면 into 찾고 우리 지구의 그 더욱더 많은 부분을 뭔가를 생산해내는 구역, 뭐 하기 위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집단의 어떤 개체수를 갖다가 피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덕션 존을 갖다가 전환하는 것이다. 아마존 산림 파괴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위한 소를 막 방목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복제라든지 transgenic alteration of domestic animals 가축 동물들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바꾸는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주어예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어떤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죠? 변수가 아닌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역접에 또 연결해서 컨버스리가 나왔습니다. 유전학에 대한 새로 가진 관심
예를 들면은 뭐 품종 개량 해가지고 한 번 심으면은 막 인구 6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막 옥수수를 만들어낸다든지 지네틱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이 거꾸로 늘어나는 인식,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동격의 대절이네요. 야, 야생동물, 식물 많잖아. 흥미롭거나 아니면 유용한 유전적 어떤 속성들, 성질들. 근데 뒤에 대절이 꾸며주고 있잖아.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은 목적. 왜 코로나에 무슨 고사리가 막 되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고사리 순만 맛있게 먹을 줄 알았지 제가. 고사리가 아니라 고구마 줄기였나? 고사리였나? 아무튼 그죠? 이런 것의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네틱스 아니면 클로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런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야, 야생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막 복제해내고 또 새로운 걸 막 유전자 결합시켜 보려고 막 자연을 막 뒤져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와일드한 어떤 그 동식물들의 막 발굴할 거 아니야. 얘를 더 찾아서 막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턴 거꾸로 결과적 이어졌다. 뭘 낳았다?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또 동격의 대절입니다. 이거다. 이거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대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의 어떤 약, 뭐에 맞서는 약, 암, 말라리아, 비만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에 맞서는 약 이런 것들을 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아니 지금 해석을 해봐도 여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어감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뭐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면 참 좋잖아. 근데 선택지에 보면은 뭐 해야 된다, 뭐 하는 게 좋다라는 조동사를 갖고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거꾸로 무엇으로 이어졌다?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것으로.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일의 약들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 보이세요? 이거? 단번에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 시스템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유전자 변형 생명체들, GMO라 그러죠?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걸 만드는 걸 멈춰야 한다. 오히려 유전공학 이런 것들 좀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유전공학, 유전학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건 완전 반대지. 이건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 이거는 글의 흐름을 완전히 놓친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 내용이죠. 나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를 알고 있었어. 나 GMO를 알고 있었어. 이거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이야? 이걸 멈춰야 되니까? 이건 나의 선입관에 의해서 답을 고르는 거죠. 그렇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선입관으로 문제를 푸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고 1, 2에서는 좀 통해. 고 1, 2는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지문들이 많아요. 근데 고3 정도 되면은 그 상식을 깨버린단 말이야.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3번은 무조건 아닌 거지.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감상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가 뭡니까? 이 아가 뭐냐고요. Can survive는 뭐야? 다시 1번 해석해 볼게요. 생태 시스템은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유전자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런 거에 너무 꽂혀 있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런 거 숫자를 치면 또 일반하기 쉽다는 거죠. 2번 가볼까요? 아티피셜 올거니즘이 도대체 뭐죠? 아티피셜 올거니즘이 도대체 뭐야? 인위적인 생명체들은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체란 얘긴데 뭐야 이게? 5번이 고른 사람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죠? 결국 이제 이 글 쓴 사람은 바이오디버시티가 최고의 가치예요. 자연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하고 있는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쪽으로 약간 어간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요놈이죠. 요거 놓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대의에 해당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이 대의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복수 명사가 내일의 약 이런 것들을 품을지도 몰라. 품을지도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wild plants, wild animals, wild. 답 몇 번? 2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야, 빈칸 다음에 이 대의 갖고서 그냥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 2점짜리 문제라고. 근데 오답률이 70%였어? 이야, 글 똑바로 읽으세요. 독해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접근법에 대한 반성, 태도, 배양, 함양 이거 없으면 나가리입니다. 스킬이고 나발이고. 결정적인 문항 한 문제 지금 이건 2점짜리였으니까 괜찮았는데 3점 문항 만약에 날려버려가지고 90점대 학생이 89점을 맞는다든지 88점을 맞는다든지 2등급은 최소 맞아야 되는데 내가 3등급을 맞아버려가지고 최저등급을 못 맞히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때 가서 뭐 나를 영어를 가르쳐줬었던 그 인간 강사들 욕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기죠. 자, 이렇게 해서 7.9%짜리 구평 문제, 빈칸 한성 문제 풀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